일본의 라인 경영권 탈취 행위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윤석열 정부가 돕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 11월에 보면 그 라인에서 이제 해킹이 사건이 좀 터지면서 개인정보가 약 51만 건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 프레임들을 만들죠.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 사실상 이 라인의 경영권을 한국 기업에다가 이대로 맡길 수는 없지 않겠냐. 근데 일본에서만 국민 메신저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죠. 대만에서도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어떤 이 플랫폼화되어 있는 이 라인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근거 없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 측에서 이 경영권 포기의 최종 시한을 올해 7월로 설정을 해요. 그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일본은 이 상습적인 어떤 해킹 피해 국가라는 오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어 왔던 곳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7,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건이 터진 바도 있었는데, 그때는 뭘 했습니까? 기업의 경영권을 손댄 적이 없었죠.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본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의 경영권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경영권을 빼앗는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고, 법적인 측면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걸 훼손하고 부정하는 극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저 이 기업에서 발생한 어떤 보안 문제들, 이런 경우에도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나 그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에서 머물러 있던 어떤 조치들이 이번에는 명백하게 다른, 명백하게 또 이제 불법적인 어떤 탈취 행위가 시작이 된 거죠. 현재 경영권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50%,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합작회사 A홀딩스가 지금 라인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한 주의 주식만 넘어가더라도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일본 정부까지 달려들어서 7월까지 마무리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어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 니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적 부정 여론이 확산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제 얼마 좀 지난 이후에 뒤늦게 최근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왔던 게 뭡니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일본 측과 소통을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역시나 기만적이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가 뒤편에서 이 라인의 경영권 탈취 행위에 대한 부정 여론을 덮으려고 일본의 언론 플레이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충격적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뭐냐면 지난 2일 날이었어요. 얼마 안 지났죠. 2일 날에 갑자기 일본 총무성에서 그 도쿄 특파원단에 먼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이 라인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겠다. 그런데 단 특파원 한 명과만 전화 인터뷰를 할 거고, 그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언론의 특파원들과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쿄 특파원단에서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겠죠.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언론사의 이 도쿄 특파원이 이걸 맡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거절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왜 거절을 했냐? 지금까지 이 총무성에서 억지스러운 입장을 내비쳐 왔던 점이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도 반복되는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무성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이게 전적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대사관에서 관련 사건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일본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정 지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만 반복을 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행정지도의 내용 중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서 이 경영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를 다름 아닌 일본 정부가 넣어서 행정지도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팔라는 말이 여기에 뭐 있지 않지 않냐, 이런 되도 않는 생떼쓰기를 반복했다는 점.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 정부가 말하는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지 않는 방식의 재검토가 무엇인지 이거를 도쿄 특파원단 차원에서는 확인을 했어야 됐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특파원단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기자회견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제 반대로 역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그 답변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그 회피하는 모습도 기록해야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들이 답변을 회피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세관에서 저 일본 정부가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맞구나 하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 매우 적합했던 것이죠. 그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정부의 전화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인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 또 있어요. 그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을 어쨌든 했는데 거절한 날 바로 그 날에 일본 총무성이 루트를 틀어버리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를 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언론 어느 언론하고 직접적으로 그 인터뷰를 했는지 보니까 연합뉴스였더라고요. 그런데 도쿄 특파원단을 건너뛰는 이러한 일본의 무례한 행동, 사실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게 총무성이 도쿄 특파원에다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던 거, 이게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인터뷰를 하게끔 요청을 한 게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미리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한국 내에서 반일 여론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전화로라도 이 한국 언론에다가 이거 오해다 라고 말해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오해인지 아닌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일본 정부가 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그러한 증거 정황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아니 그냥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서 이 경영권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인데, 이런 노골적인 의도성을 윤석열 정부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정부한테 오해라고 얘기를 해라.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죠. 심지어는 이게 도쿄 특파원에서 관련된 것을 거절을 하니까 이 서울에 있는 언론을 섭외했다는 거,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섭외했죠. 연합뉴스를 섭외해서 연결한 것도 다름 아닌 우리나라 외교부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경영권에 손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 일본 정부 측에서의 입장으로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아니 그 경영권 손대는 거 아닙니다 라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국 언론을 통해서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서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물밑 매국 행위가 또다시 밝혀지게 된 거죠. 이런 게 매국 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매국이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우리 뭐 이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알아서 막아 세워주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경영권 탈취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한국 정부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일 텐데, 되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신들을 돕고 있으니까 야 이거 횡재했다 라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뭐든 앞으로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거 손쉽게 받아들여지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남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간 플랫폼 대기업인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네이버가 이 로컬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AI 기술 산업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플랫폼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플랫폼 기업을 내주겠다라는 것, 말 그대로 한국의 미래를 일본에다가 팔아 넘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조선 총독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 이 외교부는 토착 외교부의 역할을 하는 상황. 정말 이 나라의 국군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기울어져 가는 것,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행위의 범야권의 항의는 지금 역시나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서 역시 강력한 응징이 뒤따라야 할 만큼 이 정말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걸 정말 많은 시민들께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많은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다시금 뭐 노제팬 이런 불매운동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노윤을 외치는 것도 역시나 필요한 소식이다 라고 봅니다.